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나이 올해 67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나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30년 전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꾸준히 키워왔을 뿐이죠. 그래도 제법 알짜배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돈 좀 있다는 걸 압니다만 제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외동아들 석철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석철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놈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구신가? 제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정윤아라고. 석철이는 제 회사와는 별개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아들 녀석, 제 그늘에 가려지지 않겠다고 제 도움 없이 홀로 썩이 한다더니 정말 해냈더군요. 아, 그렇구나. 너희 어떻게 만났는데? 작년 신제품 출시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윤아가 밤새워가며 마케팅 전략 짜고 저도 개발팀이랑 밤새우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석철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대충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아들아, 결혼은 신중해야 해.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일하면서 만난 사이라 서로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잖니?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데요. 서로에 대해 잘 알아요. 석철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더군요. 그래, 그렇겠지.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까? 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윤아랑 같이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며칠 후 석철이와 정윤아를 만났습니다. 정윤아는 확실히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철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윤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 반갑습니다. 정윤아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그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정윤아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석철이에게는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게는 어쩐지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정윤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석철이도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야 물론.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석철이가 약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윤아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석철이의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윤아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변장을 해서 정윤아를 시험해 보기로 말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이것만이 제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인 정 이사를 불렀습니다. 정 이사, 자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잠시 회사를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석철이 결혼 문제 때문이야. 내가 직접 예비 며느리를 시험해 봐야겠어. 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저는 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위험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먼저 석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석철아.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석철이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 네? 갑자기 무슨...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구나. 당분간 연락을 끊고 은거 생활을 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석철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석철아, 아버지를 믿어주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철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이사,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좋아. 그럼 시작하지. 다음 날 저는 제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염을 길렀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으니 제법 수염이 자랐더군요. 그리고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무거운 듯 바꿨습니다. 정 이사 어떤가? 내가 경비원처럼 보이나? 정 이사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머리카락을 희게 염색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을 그리는 특수 분장도 했습니다. 이제 됐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정말 70대 노인처럼 보이십니다. 정 이사의 말에 저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고 가난해 보이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군. 정 이사는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석, 70세. 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되뇌었습니다. 이제 저는 박금호가 아닌 박만섭이 되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제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석철이와 정윤아가 사는 그 아파트 말일세. 정 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말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며칠 동안 경비원 일을 연습했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하는 법, 주차 관리하는 법, 택배를 처리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박만섭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 교육을 맡은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관리소장님. 저는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순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죠, 박만섭 씨. 잘하고 계세요. 관리소장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정체성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석철이에게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정 이사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석철이가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곧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회장님, 석철 씨가 결혼 준비에 바쁘다고 합니다. 정 이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녀석이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니까요. 정이사, 이제 얘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볼 때가 된 것 같아. 네, 회장님. 부디 조심히 다니십시오. 정 이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석철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자 관리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박만섭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석철이와 정윤아의 모습은 언제 보일까요?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어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일상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석철이의 차가 주차된 곳을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싶어서였죠. 그의 검은색 외제차는 주차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석철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여보세요? 네, 김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석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려다 참았습니다. 경비원 박만섭으로서는 석철이를 모르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정문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인 거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었죠.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잠시 고민하다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 좀 도와주시겠소?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 쓰레기 좀 버려주면 안 되겠소? 정윤아는 제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곧 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 아가씨, 제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정윤아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윤아는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저도 지금 짐이 많아서 바빠요. 죄송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놓칠 순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발요. 금방 끝나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정윤아는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정말. 알겠어요. 어디 버리면 돼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윤아는 마지못해 제가 건넨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휴, 냄새나네요.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정윤아는 빠른 걸음으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됐죠? 이제 그만 가보세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석철이의 신부가 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니 참 보기 좋소. 정윤아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석철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란 말이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그때 CCTV에 석철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정윤아가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철이가 무언가 말하자 정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석철이가 다시 뭔가 제안하는 듯했고 정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한 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정윤아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석철이 앞에서의 그녀와 저를 대하던 그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구나.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과연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경비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옳은 선택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제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정윤아가 나왔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서둘러 걸어갔고 결국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차가운 말투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윤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일부러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정윤아가 차에 타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차에서 내려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막지 말고 비키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석철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중얼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철이와 정윤아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철이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저에게도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어르신,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석철이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니 어느새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도 조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석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석철이의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웃들의 인사에도 제 존재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철이는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윤아는 과연 그와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그날 밤 경비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정윤아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그녀의 모습, 그리고 석철이 앞에서만 달라지는 태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석철이가 알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망설임 속에서도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밤늦도록 저는 경비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입니다. 아저씨, 저 1502호 사는 사람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정윤아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불 널다가 이불을 떨어뜨렸어요. 이불 좀 갖다 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불을 갖다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경비가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윤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 받아 처먹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경비의 업무는 업무? 뭐 대단한 업무라도 있나요? 그냥 앉아서 CCTV나 보고 있잖아요. 정윤아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가씨, 경비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됐고요. 그냥 이불 좀 갖다 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정윤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게 뭐예요? 그깟 이불 하나 못 갖다 주나요? 정말 쓸모없네요. 정윤아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거예요. 이런 경비는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 제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석철이에게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가 변장한 경비원이라는 걸 밝힐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이사,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석철이한테 연락해봐. 정윤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라고 해. 네. 갑자기 무슨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일단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들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철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윤아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오늘 목격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석철이가 3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2시경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윤아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누구지? 혹시 친구일까, 친척일까 생각해 봤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즉시 경비실을 나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말이죠. 그들은 석철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약 2시간 후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아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둘은 서로 친밀한 듯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정윤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석철이와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던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들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정윤아는 그 남자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 고민에 빠졌습니다. 석철이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석철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정윤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이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아파트에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차 안에서 입 맞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윤아는 석철이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활기차고 정열적인 모습이었죠. 매번 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석철이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저는 정윤아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직후였습니다. 아가씨,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윤아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예요? 또 뭐 도와달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석철 씨에 대해서 말인데요. 정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석철 씨가 왜요? 아가씨, 석철 씨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제 질문에 정윤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저씨가 상관할 일인가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정윤아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순 없다고 말이죠. 석철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가 변장한 아버지라고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석철이를 만나 모든 걸 말해야겠어.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철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연 석철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윤아는,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힐 결심을 한 날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는 초조했습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주시하며 석철이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경
드디어 석철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정윤아도 함께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중얼거리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석철이가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 제가 다가갔습니다. 석철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석철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윤아 씨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정윤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석철 씨 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석철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올라가시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윤아는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석철이의 집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석철이가 물었습니다. 석철 씨, 정윤아 씨,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정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데요? 정윤아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석철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정윤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정윤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정윤아가 낯선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모습, 늦은 밤 함께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입 맞추는 장면까지. 석철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정윤아는 배곡 같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석철 씨, 믿지 마세요. 정윤아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 설명해 봐. 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거야? 석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윤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친구예요. 그냥 친구라고요. 친구와 입을 맞춰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고? 석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석철 씨, 전부 거짓말이에요. 날 믿어요. 정윤아가 석철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석철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석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날 배신했어. 이제 끝이야. 석철 씨,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석철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윤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넌 내 신뢰를 저버렸어. 나가. 정윤아는 흐느끼며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철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석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철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무슨... 저는 천천히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철아, 아버지다. 석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숨어서. 석철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쩜 이럴 수가... 우리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널 위해서였다, 아들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정윤아를 만났을 때의 의구심, 경비원으로 변장한 이유, 그동안 본 것들,
석철이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석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한편으로는 석철이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석철이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제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에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윤아는 석철이와 헤어진 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석철이와 마주치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한편 석철이의 회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석철이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순전히 비즈니스적 결정이었습니다. 석철이의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우리 회사의 자본력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석철이가 통합된 회사의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아들이지만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욱 기쁜 것은 석철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라고 합니다. 우연히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민지는 정윤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죠. 석철이와 함께 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 석철이가 저에게 민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아이구나. 지금 두 사람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부자는 더욱 가까워졌고 석철이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